안녕하세요, 샤넬님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여러분들의 진짜 인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왜 태어날 때부터 만날 인연은 정해져 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진짜 인연을 못 만난 것 같으신 분들은 내가 도대체 언제 만날 수 있는지, 어떤 사람인지, 나랑 왜 진짜 인연인지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고요. 이미 연인이 있다면은, 아니면 이미 결혼을 했다면은, 이 사람이 진짜 나의 진짜 인연이 맞는지, 만약에 맞다면은 비슷한 어떤 리딩을 들으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진짜 인연에 대해서 낱낱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드 골라보는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다 고르셨나요? 자, 그러면은 번호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인이 고르신 번호 타임스탬프로 가셔서 시청해주세요. 자, 첫 번째 카드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샤넬님들의 진짜 인연이 가지고 있는 키워드는요, 성실한 사람, 일을 정말 잘하는 사람, 정말 안정적인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의 키워드가 너무나도 읽혀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랑 일적으로 만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뭐 거래처 사람이 될 수도 있을 테고, 같은 회사 사람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이분의 어떤 인연의 키워드는요, 두 분이 함께 하면은 뭔가 되게 금전적으로 많이 안정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 상대방은 굉장히 성실하고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자, 이 사람과 우리 샤넬님이 어디에서 만나요? 장소를 물었는데 바깥을 보여줘요. 그리고 휴양지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샤넬님이 여행 갔을 때 만나거나 쉴 때 만나거나 놀 때 만나거나 어떤 취미 활동을 즐길 때 만나거나 어떤 분들은 공부할 때 만나는 느낌도 있습니다. 책을 보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면 어떤 분들은 본인이 일하는 공간일 가능성도 높아요. 가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일을 취미처럼 하시는 분들, 마치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개인 서점 같은 거 운영하시는 분들, 개인 공방 같은 거 운영하시는 분들, 일대 그런 장소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샤넬님의 공간입니다. 그 상대방의 공간이 아니라, 그리고 뭔가 취미와 관련된 느낌이 많이 들어요. 여행, 휴식, 이런 키워드가 많이 느껴지고, 두 분이 만나는 계절을 봤는데 비가 많이 내릴 때 홍수가 날 때래요. 그래서 7월달이 맞는 것 같습니다. 숫자 7과 함께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린 상태를 보여주기 때문에 장마철에 두 분은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제가 두 분이 그 1년, 2년, 3년 중에 언제 만날 수 있어요? 물어봤을 때 이미 1년 안에 이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사람 진짜 인연인데 만나신 분들도 있어 보이고 아직 못 만나신 분들은 1년 안으로 만납니다. 1년 안으로 이번 장마철 때 만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 이 사람의 외모, 성격, 연애 성향을 봤는데요. 외모는요, 굉장히 괜찮습니다. 스타일이 좋고, 몸매가 되게 좋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샤넬님이 딱 봤을 때, 아, 정말 괜찮다. 내가 워낙 만나고 싶었던 어떤 이상형이 있는데, 그 이상형과 부합해. 라는 생각이 들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제가 봤을 때는 그 몸매가 되게 좋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실루엣이. 그래서, 키도 크시고, 날씬하시고, 스타일이 되게 좋은 느낌이 듭니다. 자, 이분의 성격을 들여다봤는데요. 이분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성격도 좋아 보이고, 뭐, 자기 사람들한테는 되게 잘하는 것 같이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뭐, 자기 애인이라던가, 가족이라던가, 자기 친구들, 그리고 또 회사에서 만난 동료들한테는 굉장히 친절하게 잘 대해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근데 이 사람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속마음을 약간 숨기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친절하게 대하지만 주변 사람들한테 친절하고 다정하게 대하기는 하지만 혼자 있는 걸 좀 좋아하지 않을까? 그리고 자기 어떤 속 깊은 어떤 얘기를 하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좀 겉과 속이 다를 수 있고요. 그리고 좀 개구진 느낌도 있어요. 장난치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거나 액티브한 어떤 활동이랑 이런 거를 좋아한다거나 뭐 이렇게 몸을 쓰는 운동이라던가 춤추는 걸 좋아한다거나 이런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성격도 무난하고 괜찮은데 다만 완전하게 솔직하지 않다?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 다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유난히 조금 혼자 있는 걸 많이 좋아한다거나 아니면 정말 자기의 어떤 깊은 본심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느낌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의 연애 성향을 봤는데 이게 약간 연애 성향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연애를 하게 된다면은 되게 좋아하는 누군가한테 마음도 고백하고 그 사람이랑 사귀려고는 들 거예요. 근데 혼자 있는 걸 너무 좋아해. 혼자 있으려고 해요. 좀 떨어져 있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를 내내 붙어서 하는 걸 별로 좋아하는 느낌이 아니라 자기의 공간이 지켜지는 게 좋고 자기의 어떤 시간이 있는 게 중요하고 자기의 어떤 일을 하는 게 중요하고 자기의 어떤 성장과 발전을 이렇게 쏟는 데 중요하고 그래서 약간 이분을 만나시게 되면은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조금 저 사람이 나 진짜 좋아하는 게 맞아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너무 좀 뭔가 함께 하는 것보다는 혼자 무언가를 하는 것, 특히 자기를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는데 되게 많이 뭔가 에너지와 시간을 쓰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 면에서 조금 이분이 남자분이라면은 여자분들은 솔직히 그런 사람보다는 나랑 같이 시간 보내주고 나랑 같이 좋은 데 가고 이런 걸 더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과하면은 회평이다. 회평일 수도 있고 회평이 아니라 그냥 원래 성향 자체가 혼자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그러신 분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분이랑 사귀면은 이 사람은 자기의 일이라던가 자기 어떤 공부라던가 자기 어떤 성장이라던가 이런 거에 많은 에너지를 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는 2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근데 요즘 같은 현대 사회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솔직히 연애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내가 어쩔 때는 1순위가 돼줬으면 하는 게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연애가 1순위가 아닐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넘어가주면은 문제가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나는 싫어요. 나는 이 사람이 항상 나를 1순위로 둬야지만 나도 이 사람 만날 생각이에요 한다면은 그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좀 불만족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런지 제가 여러분들의 연애하는 모습도 보고 궁합도 봤거든요. 이분 진짜 좀 약간 각자 따로의 느낌 너무너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자기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고 어떤 사회적인 일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여러분들과 시간을 보내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두 분이 같은 회사거나 같이 일을 하시는 분이라면 자연스럽게 얼굴을 대면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함께하는 시간이 많겠지만 만약에 두 분이 함께하는 일이 아니라 각자 따로 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굉장히 바쁘고 우리 샤넬님도 샤넬님대로 굉장히 바쁘고 해서 두 분이 좀 이렇게 데이트 시간을 잡는다거나 만나는 게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는 느낌이 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만약에 두 분 다 성향이 맞다고 한다면은 다행이겠지만 만약에 한쪽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계속 태클을 걸고 난 이거 이해하지 못한다, 좀 서운하다 자꾸 이렇게 말을 하시면은 두 분은 좀 만나기 어려우시지 않을까? 그래서 이 사람과는 연애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결혼이 더 잘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솔직히 듭니다. 왜냐면 결혼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맨날 얼굴을 볼 테고 자연스럽게 뭔가 이 사람은 일에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집에 갖다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애 상대로 맞다기보다는 솔직히 약간 결혼 상대로 오히려 더 잘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지 두 분의 인연궁합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 자체가 진짜 여러분들보다는 자기가 하는 일에 굉장히 많은 일을 쓴다고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샤넬님이 외롭다. 이 사람을 기다리느라 외롭고, 이 사람이 나랑 시간을 보내주지 않아서 외롭고. 근데 그럼에도 우리 샤넬님이 되게 좋아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샤넬님이 분명히 이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다 감수하고 만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냥 다 이해해주고 또 나 역시 바쁘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이 사람이랑 그렇게 감싸고 만나시겠다고 한다면은 그냥 우리 샤넬님이 나중에는 그냥 만족하면서 만나시는 느낌도 있지만 진짜 확실하게 이 사람은 굉장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일에 쏟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외로울 수 있다라고 계속적으로 카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각각의 두 분이 함께하면 굉장히 풍요로울 수 있겠다. 이분이 굉장히 성실하고 능력 있어 보인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어다 주면은 여러분들한테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그냥 만족하고 사시면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들과 결혼을 하면은 오히려 더 뭔가 이렇게 갈등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계속 결혼 생활을 유지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굉장히 능력 있고 또한 성실하기 때문에 가장으로서 뭔가 이렇게 돈을 잘 벌어다 줄 것 같은 느낌이 지속적으로 들거든요. 자, 남자 구독자님은 반대로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여자분이라고 해도 굉장히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해서 돈을 열심히 벌어서 가정 경제에 도움을 주시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 여러분들의 진짜 인연은 1년 안에 나타나고 아직 못 만났다고 한다면은,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실제로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시는 분이 이 분일 확률이 높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건강하지 않는 상황에서 벗어나시래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문을 열라는 조언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을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어떤 관계가 있거나 어떤 상황이 있다면요, 거기서 벗어나시래요. 그래야지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문이 열리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굉장히 새롭게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먹는 거를 바꾸실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식사의 부분에 신경을 써야지 여러분들의 인생이 더 나아질 거래요. 그래서 우리 샤넬님들은 지금 뭔가 부정적인 상황에 있거나 부정적인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정리하세요. 벗어나세요. 멀어지세요. 그리고 좋은 곳으로 가세요. 좋은 새로운 곳으로 가세요. 그리고 먹는 것. 정말 좋은 것만 드세요. 요새 맛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되게 안타까운 거는 맛있는 게 보통은 건강에 안 좋은 거잖아요. 저도 그래서 지금 건강에 좋은 거 많이 먹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진짜 야채 과일 많이 드시고, 또한 좋은 단백질 많이 드시고, 튀긴 거 이런 거 드시지 마시고, 당류, 탄수화물 이런 거 적게 드시고, 이게 항상 말은 쉽지만 실천하는 게 쉽지는 않은 건 알지만, 어찌됐든 본인의 건강은 본인이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여튼 부정적인 것에서 벗어나시고, 드시는 거, 먹는 거에도 신경을 많이 쓰셔라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해요. 안녕. 자, 두 번째 카드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진짜 인연에 관한 키워드는 더월드란 데스 카드가 나오거든요. 이렇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뭔가를 완성했을 때 이 사람을 만나나? 뭔가를 완성하고 끝냈을 때 만나나? 그래서 좀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결혼을 했다고 해봐요. 뭐 결혼을 하고 나서 이혼을 할 때 만나나?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나 끝내고 뭔가를 하나 완성했을 때 만나게 된다. 뭔가를 하나 정리하고 뭔가를 성공했을 때 만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분의 어떤 키워드는 완성과 죽음, 끝, 이런 것들의 어떤 키워드가 있는 인연이다. 그래서 이게 되게 묘했다. 자, 만나게 되는 장소도 되게 묘해요. 그러니까 이게 텐 오브 컵이라는 카드가 가족의 키워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끼리 만났을 때, 아니면 친구들이랑 만났을 때, 아니면 굉장히 가족처럼 친하게 지내는 어떤 직장 동료 사이에서 이런 느낌. 그러니까 뭔가 되게 많은 사람들 속에서 만나는 느낌이 있고, 그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족, 친구, 직장 동료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분은 많은 사람 속에서 만난다. 자, 만나는 계절은 겨울입니다.
눈이 내리는 지금이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만나신 분들이 있거나 앞으로 이 겨울에 만나실 것 같다. 왜냐면은 제가 이분을 1년 안에 만나요, 2년 안에 만나요, 3년 안에 만나요 물어봤을 때 1년 안에 만난다고 명확히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은 1년 안에 만난다. 이미 이거 보시면서 아, 나 누구 얘기하는지 알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사람의 외모, 성격, 연애 성향을 봤어요. 외모는 굉장히 준수합니다. 자, 이분이 남자분이라면 여기 카드 그림에 그려진 것처럼 키도 크고 몸도 다부지고 굉장히 오똑한 콜lar에 날카로운 턱, 하얀 피부, 너무 잘생기고 멋있어요. 자, 여자분이라면 반대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역시 키가 크고 늘씬하고 얼굴이 하얗고 굉장히 아리따운 여성이겠죠. 그래서 외모가 굉장히 훤칠하고 섹시합니다. 여자든 남자든 굉장히 외모가 출중하고 섹시해요. 섹시미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성들한테 인기가 되게 많을 것 같은 외모다. 자, 이번에 성격을 봤는데요. 근데 성격이 조금 안타까워. 외모는 너무 좋은데 성격 자체가 이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상처가 너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뭔가 가족이나 친구나 이런 어떤 사람들로부터 충분히 애정과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오지 못한 것 같은 성격인 거예요. 그래서 외로움이 되게 많을 것 같고 항상 좀 약간 우울하다거나 그러니까 뭔가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밝고 긍정적인 게 아니라 외롭고 슬프고 상처 많이 받은 영혼 같은 성격. 그래서 혼자 있는 걸 오히려 좋아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원래 이렇게 사람들한테 상처 많이 받으신 분들이 혼자 많이 있으려고 하잖아요. 사람들 안 만나고. 그래서 이 사람은 좀 성격이 사람을 오히려 좀 싫어할 수 있겠다. 사람을 싫어하고 그냥 혼자 있는 걸 되게 좋아하고 혼자서 어떤 공상을 하거나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하는 걸 되게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성격으로 보였습니다. 자, 이 사람의 연애 성향은요.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자, 이 사람의 연애 성향은 잠시만요. 처음에는 굉장히 다정하고 따뜻할 거예요. 그래서 원래 어떤 연애 성향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뭐 회피형이든 불안형이든 안정형이든 처음에는 다 따뜻하고 다정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역시 처음에는 굉장히 잘해줄 거예요. 굉장히 친밀하게 대해줄 것이고 아껴줄 것이고 예뻐해줄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시간이 흐르면 갈수록 좀 약간 칼을 들이민다는 얘기는 뾰족뾰족하게 나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되게 달콤하게 굴었다가 나중에는 별거 아닌 일에 막 따지고 든다거나 별거 아닌 일로 막 자꾸 시비를 건다거나 자꾸 좀 화를 낸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맞다고 고집을 부린다거나 그래서 이 사람은 연애 성향이 처음에만 되게 달콤하고 좋지 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좀 피곤할 수 있어요. 피곤하고 또한 뭔가가 자기 고집을 부리는 느낌도 있고 자기가 무조건 맞다고 우기는 느낌도 있고 그리고 좀 별거 아닌 일에 화를 내는 느낌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제가 왜 아까 성격이 상처가 정말 많아 보인다고 했는데 원래 상처 많은 사람들이 가시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고슴도치야. 고슴도치. 사람을 찌르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연애할 때도 여러분들한테 좀 나중에는 틱틱거린다거나 막 자꾸 뭔가 약간 못되게 군다거나 이런 게 있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 자체가 좀 약간 어떻게 보면 불쌍한 거죠. 불쌍하지만 그러면 안 되잖아. 사귀면 계속 달달하게 해주고 예뻐해주고 소중히 여겨줘야지. 그래서 이 사람은 좀 가면 갈수록 못되게 굴 가능성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의처증, 우부증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원래 의처증, 우부증 있는 사람들이 별거 아닌 일에 의심을 하고 막 따져먹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있다는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휴일날 어디 목욕탕 갔다 오면은 너 어디 갔다 왔어? 너 목욕탕이 아니라 어떤 모텔 같은 데가 다녀온 거 아니야? 이런 소리 할 것 같단 말이야. 이분 약간 연애 성향이. 그래서 좀 무서워. 무섭고 워낙에 인간한테 받은 상처가 많기 때문에 의심증이 많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자, 그러나 여러분들과의 연애하는 모습은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여러분들과 연애할 때는요, 굉장히 이 사람 자체가 젠틀하게 나올 것이고, 굉장히 모범적이게 나올 것이고, 좋은 사람처럼 행동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샤넬님이 굉장히 좋아요. 우리 샤넬님과 이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아까 만나는 장소가 뭐 이렇게 되게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서 만나게 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어떤 모임이라던가 직장 동료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이 어찌됐든 여러분들한테 못되게 구는 게 아니라 잘 대해줄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샤넬님이 무엇보다도 이 사람을 되게 많이 좋아하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두 분이 막 만나고 사귀고 이러는데, 좀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 자체가 좀, 제가 왜 아까 성격이 혼자 있는 거 많이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과 막 데이트하고 뭐 하는 시간도 분명히 가지겠지만, 이 사람 자체가 자기 일이라던가 어떤 공식적인 어떤 활동하는데 좀 본인의 에너지와 시간을 많이 쓰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좀 그렇게 많이 만나거나 그렇게 많이 데이트하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러나 확실히 좀 두 분, 특히 우리 샤넬님이 이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면서 만나는 느낌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래서 그런지 두 분의 궁합도 제가 봤을 때는요, 우리 샤넬님이 굉장히 열을 내요. 열을 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게 맞나? 이 사람이 내 생각하는 게 맞나? 이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지?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거 무슨 의미지?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이 사람한테 신경을 써요. 그래서 두 분의 인연궁합은 분명히 연인이 되고 심지어 결혼까지도 갈 수 있는 인연궁합이긴 한데, 그 어떤 과정 속에서의 어떤 모습들, 그러니까 노력을 하는 모습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우리 샤넬님이 주도하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 우리 샤넬님이 먼저 고백할 수도 있고요. 먼저 연락할 수도 있고요. 우리 샤넬님이 이 사람한테 결혼하자 소리 먼저 할 수도 있고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한쪽이 굉장히 열을 내면서 만나게 되는 인연궁합이다. 물론 이건 제너럴이기 때문에 반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니라 이 상대방이 그렇게 나오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 상대방이 열을 내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고백하고 여러분들한테 자꾸 만나자고 하고 이러는, 하여튼 그러니까 뭔가 이 관계에서 한쪽이 굉장히 노력을 해서 결혼을 한다거나 사귀게 된다거나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두 분은 연인이 되는, 진짜 인연이 되는 그런 운이 있다. 인연의 궁합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만나야 되는 진짜 인연이 맞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한테 좋은 조언을 드릴게요. 놔주시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컨트롤 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한 기운 에너지 속에서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컨트롤 하려고 했던 거를 놔주시면은 그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거라는 조언이 나옵니다. 자, 이거 정말 연애할 때 굉장히 필요한 어떤 마인드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되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상황이 다 돌아가야 되고 그 상대방이 그렇게 나와야 되는 어떤 강한 집착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강한 집착을 가지시는 분들이 연애가 안 돼, 안 풀려요. 왜냐면은 그 사람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원해야지만 뭐가 아다리가 많아서 두 분이 연인이 되고 관계가 흘러가고 이러는 건데, 한쪽이 집착하고 막 강하게 뭐 붙든다고 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발버둥 치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연애가 흘러가요. 그러니까 마치 수영할 때 있잖아요. 제가 수영을 하거든요. 제가 수영할 때 처음에 물에 못 떴는데 물에 그 가라앉지 않으려고, 물을 먹지 않으려고 막 몸에 힘이 들어가서 발버둥을 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가라앉고 물을 먹어요. 근데 오히려 마음을 굉장히 편안하게 먹고, 나는 당연히 뜰 거야 하면서 물에 내 몸을 그냥 편안하게 맡기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뜨거든요. 이거랑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연애할 때도 너무 힘이 들어가고, 내가 원하는 걸로 뭐 이렇게 흘러가게 하려고 막 집착하고 아둥바둥 치면요, 그냥 가라앉아 버려요. 물을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놔버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가기에 굉장히 좋은 타이밍에 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사람이랑 되게 잘 되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에 대한 집착을 놔버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알아서 다가오겠죠. 알아서 다가오고 고백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어떤 강한 집착, 상대방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연애가 너무나도 잘 풀려나가실 겁니다. 하여튼 제 조언을 잘 받아들이셔서 여러분들이 일과 사랑을 잘 풀어내시길 빌면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해요. 안녕. 자, 세 번째 카드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들의 진짜 인연의 키워드는요. 퀸 오브 소즈랑 전차 카드가 나오는 걸 보면은 안타깝지만 어떤 분들은 삼각관계 키워드도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하필 또 여러분들이 골라주신 카드가 3 오브 컵인데 세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이 전차 카드는 그 양다리를 거칠 때 좀 많이 나오는 카드고, 또 퀸 오브 소주는 이별을 원할 때 아니면 이혼을 원할 때 나오는 카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이 사람의 인연의 어떤 키워드는 삼각관계가 너무 많이 읽혀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결혼을 했어. 근데 나는 이혼 중이야. 그럴 때 이 사람이 다가온다거나,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아직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삼각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거는 이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대방이 이미 뭐 결혼을 했거나 애인이 있는데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한테 다가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되게 복잡한 상황 속에서 만나게 되는 인연이 여러분들의 진짜 인연이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분은 좀 이런 키워드가 자꾸 읽혀져요. 복잡한 상황, 삼각관계, 그리고 이혼과 결혼의 느낌. 자, 여러분들과 이분이 어떤 공간에서 만나요? 라는 질문에 템퍼런스 카드를 보여주고요. 우리 샤넬레벨 공간으로 굉장히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는 직장이라거나 여러분들이 계속 가게 되는 어떤 장소, 그러니까 뭐 취미 활동을 하는 모임이라거나 종교 활동을 하는 시설이라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 샤넬님이 계속적으로 가는 장소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런 공간에서 만나게 되고요. 시기를 한번 볼까요? 시기는 어떤 계절에 만나는지 한번 먼저 봐드릴게요. 자, 시기 보여주세요. 시기. 가을이네요. 낙엽이 떨어질 때 가을에 이 사람을 만나게 되고요. 1년한, 2년한, 3년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년한, 2년한, 3년한. 저는 1년 안에, 그러니까 이미 만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사람? 그래서 이미 누군지 알고 있는 사람, 이미 만난 사람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뭐 앞으로 나타날 사람이 아니라 이미 만난 사람이다. 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을 한번 봐드릴게요. 외모, 성격, 연애 성향. 자, 외모는요, 굉장히 동안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좀 피부도 굉장히 하얗고요. 그리고 키는 그렇게 큰 것 같진 않지만 비율은 되게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몸매가 좋은 것 같아요. 뚱뚱한 사람은 아닌 것 같고, 몸매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딱 봤을 때 좀 인상 자체가 조금 날카로운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까다로워 보인다거나, 잘 안 눕는다거나, 무뚝뚝해 보인다거나,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몸매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이 사람의 성격은 굉장히 활동적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자체가 가만히 있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 되게 좋아한다거나, 운동 좋아한다거나, 그러면서도 뭔가 예쁘고, 막 아기자기한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한다거나,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자체의 성격은 좀 약간 상반된 것들이 혼합되어 있는 느낌. 그러니까 여기 카드 그림처럼 남성적인 면과 여성적인 면이 뒤섞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되게 부드럽고 좀 이런 느낌이 있는 반면에 어떤 면에서는 되게 활기차고 막 이런 느낌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 자체가 좀 성격이 여러 가지 이런 상반된 게, 그러니까 여성적인 거, 남성적인 게 좀 뒤섞여 있는 느낌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의 연애 성향을 봤어요. 이 사람은, 좀 연애하는 걸 좋아해. 이성을 좋아하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특히 속궁합.
속궁합이 맞는 게 되게 중요할 가능성이 높고요. 연애하고 누구 만나고 사귀는 거를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나온다면은 혼자 있는 것보다는 끊임없이 애인이 있다거나 끊임없이 누군가를 만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연애 성향이 항상 누군가를 만날 가능성이 높고 또 속궁합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다. 자, 여러분들과의 연애할 때 모습을 봤어요. 만약에 여러분들과 연애하면 어떻게 연애해요? 했을 때 두 분은 어느 날 갑작스럽게 관계를 가지면서 관계가 시작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속에서 몰래 연애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랑 직장에서 만난 사람이다 하면은 직장 동료 몰래 두 분이서 만난다거나 아니면은 뭐 친구들 사이에서 만났다고 하면은 역시 친구들한테는 비밀로 하고 두 분이 만난다거나 그리고 진짜 어떤 분들은 약간 불륜 외도의 느낌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하고 있는 와중에 만나게 되는 느낌 아니면 상대방이 애인이 있다거나 결혼을 했을 때 만나게 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두 분이 뭔가 몰래 만나요. 사람들한테 드러내놓고 만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두 분의 어떤 만남 속에서 좀 많이 중요한 매개체는 핸드폰이고 또 뭔가 인스타나 카톡처럼 그런 어떤 온라인적인 것들이 되게 중요한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몰래 만나다 보니까 핸드폰으로 반드시 뭐 연락하거나 카톡을 한다거나 소통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두 분이 뭐 이렇게 비공개 계정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인스타그램을 해가지고 뭐 서로 소통한다거나 그런 느낌도 있는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분의 연애의 모습은 몰래 만나는 거 그리고 좀 온라인적인 거를 많이 활용해서 만나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듭니다. 그리고 진짜 어떤 분들은 같이 일을 한다거나 직장이나 어떤 모임 속에서 같이 뭔가를 많이 한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두 분의 연애 모습은 이렇다. 자, 두 분의 궁합을 봤거든요. 두 분의 궁합은 약간 어떤 느낌을 제가 봤냐면은 두 분의 궁합은 한쪽이 굉장히 한쪽한테 열정적인 궁합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저는 우리 샤넬님이 아니라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열정적으로 나오는 궁합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진짜로 만약에 우리 샤넬님이 애인이 있거나 결혼을 했는데 이 상대방이 막 다가온다거나 이 상대방이 막 들이댄다거나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의 인연궁합은 그러니까 뭔가 이런 식으로 한쪽의 어떤 열정적인 면들로 인해서 만나게 되고 또한 몰래 만난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그런지 함께 하는 모습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함께 데이트를 한다거나 함께 시간을 보낸다거나 이런 느낌이 좀 많이 적고 몰래 만나는 느낌 어쩌다 한 번씩 만나는 느낌 그리고 상대방이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들이대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진짜 인연은 그 상대방이 못 참고 여러분들한테 계속 달려드는 인연으로 보인다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렇습니다. 자, 우리 샤넬님한테 좋은 조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어떤 힐링, 치료하는 거, 치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되게 힘든 상황 속에 계시는 분들이 많나 보다. 상처를 많이 받았던 분들이 많나 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본인의 내면을 치유하든 어떤 힐링적인 것을 하든 그런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가 나오고요. 왜 또 힐링 얘기가 나올까? 감정적인 힐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오래된 고통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치유해야지만 여러분들은 새로운 축복과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자꾸 왜 이런 힐링과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자, 우리 샤넬님들 여러분들 상처 많이 받으셨나요? 뭔가 여러분들이 상처가 굉장히 깊게 가지신 분들이 많아서 이 두 장 모두 다 힐링에 관해서 상처 치유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연애를 하시기 전에 먼저 본인의 내면을 치유하시는데 더 집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그 내면의 상처가 엄청 많으신 분들 중에 그 상처를 연애를 통해서 어떤 사랑을 통해서 치유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상처를 다른 사랑으로 치유받고자 하시다가는 큰일 난다고요. 그거는 본인이 치유하셔야 되고, 본인이 그 내면의 상처를 다 치유하고 굉장히 건강해졌을 때 누군가를 만나도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내면의 상처가 많으신 분들은요, 꼭 누군가를 이렇게 골라서 만나실 때 이상한 사람을 좀 많이 고르세요. 특히 뭐 이렇게 나르시스트 같은 사람을 고르시거나, 좀 사기꾼 같은 사람을 고르신다거나,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상처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빨리 치유받고 싶어서 누군가를 그냥 섣불리 받아들이시고 만나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하시다가 이상한 관계에 빠진다거나 굉장히 좀 안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거나 그러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지금 필요한 거는 힐링, 본인을 치유하는 거, 상처를 치유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야지 여러분들한테 축복과 사랑이, 새로운 축복과 사랑이 다가올 것이고, 그걸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샤넬님들이 부디 제 조언을 잘 새겨 들으셔서 여러분들의 일과 사랑을 잘 풀어내시길 빌면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해요. 안녕. 자, 네 번째 카드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여러분들의 진짜 인연, 그 인연의 키워드는요,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만난 느낌이 들고, 두 분이 금전적인 어떤 거래를 할 때, 교류를 할 때 만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니면은 이 인연이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 무슨 큰 도움을 준다거나 금전적으로 뭔가 많이 도와준다거나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거든요. 여튼 이 상대방의 인연은 뭔가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게 도와준다거나 금전적인 도움을 주거나, 여튼 그 상대방이 굉장히 잘난 사람이거나 사회적인 굉장히 성공을 했다거나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자, 이 인연 어떤 장소에서 만나요? 라는 질문에 버스 안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속에서 만나게 되고요. 두 분이만 만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많은 사람들 속에서 만나는 장소라는 게 직장, 어떤 모임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아니면은 정말 차를 타고 이동할 때 뭐 비행기를 탄다거나 버스를 탄다거나 뭔가 이동할 때 만난다는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두 분이 만나는 장소는 실내고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만나게 된다. 자, 두 분이 만나는 계절을 봤는데요. 홀딱 벗고 있는 여자를 보여주기 때문에 여름이지 않을까? 굉장히 더울 때 밤에 만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름이고 밤이다. 뭔가 이렇게 별이 많이 뜨고 달이 뜰 때 만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람의 외모, 성격, 연애 성향을 봤는데요. 외모는 굉장히 출중합니다. 출중해요. 그래서 남자분이라면은 여기 그림에 그려진 것처럼 몸도 굉장히 다부지고 근육질에 몸매도 좋으시고요. 굉장히 늠름한 잘생긴 외모고요. 여자분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부가 하얗고 여성스럽고 몸매가 좋고 뭔가 되게 섹시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자체가 좀 약간 많이 안 웃는 외모일 것 같아. 그러니까 표정이 약간 무뚝뚝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평소에 잘 웃는다거나 활달한 그런 외모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이 사람의 성격을 봤는데요. 그게 고스란히 이게 나타나요. 제가 많이 안 웃는다고 말씀드렸는데 뭔가 불평불만이 많을 것 같은 외모였는데 역시나 성격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좀 화를 많이 낼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좀 못됐어. 느낌이 많이 못된 느낌이 들어서 전형적인 나쁜 남자, 나쁜 여자의 느낌이 너무너무 많이 듭니다. 이게 과하면요, 나르시스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격이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사교적이지 못하고 좀 화를 낸다거나 못됐다거나 나르시즘이 있다거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좀 왜 이렇게 표정이 뚱하고 안 웃는 표정으로 나왔는지 이해가 됩니다. 자, 이 사람의 연애 성향은 이게 그대로 이 성격적인 게 드러나요. 자, 무슨 얘기냐. 처음에는 이 사람이 아무리 못됐어도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엄청 잘해준다고 얘기 나옵니다. 엄청 들이댈 것이고요. 엄청 열심히 잘해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과 만약에 사귀게 되잖아요. 그러면 엄청 공주 대접해주고 여왕 대접해주고 왕 대접해줄 겁니다. 그래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빼다 줄 만큼 굉장히 열정적으로 잘해주고 사랑해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이 가면 갈수록 그 성격적인 그런 것들이 드러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함께 있어도 외롭고 함께 있어도 힘든 그런 연애 성향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처음에는 엄청 잘해주지만 나중에 끝이 안 좋아요. 많이 싸운다거나 많이 상처를 서로에게 준다거나 대화가 안 통한다거나. 그래서 저는 이분이 성격이 분명히 문제가 있다. 어쩌면 좋을까? 여러분들의 진짜 인연인데 이렇게 나와서 어쩌면 좋을까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자, 여러분들과 그래서 만약에 연애를 하거나 사귀게 되면 어떤 모습으로 사귀어야 했을 때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뭐 처음에는 정말 잘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쓴다던가, 여러분들을 되게 추켜 세워준다거나, 뭔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뭐 좋은 달콤한 말을 해준다거나 이러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 샤넬님이, 이 사람의 그런 잘해줌? 이런 거에 약간 좋아하시면서 이 사람을 만나기는 하는데, 때때로 우리 샤넬님이 이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좀 약간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갖는 걸로 나와요. 이렇다는 거는 이 사람과 연애를 하게 된다고 해서 되게 자주 만난다거나 자주 시간을 보낸다거나 이런 것 같지가 않고 어쩌다 한 번씩 만나서 좋은 시간을 가지는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샤넬님이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어쩔 땐 되게 좋은데 어쩔 때 싫어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연애 성향도 그렇고 이 사람의 성격적인 것도 그렇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이 사람이 성격이 좀 별로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처음에는 이 사람이 엄청나게 잘해줘서 좋긴 한데 뭔가 되게 불편한 게 있는 거예요. 분명히 뭔가 이 사람이 이해가 되지 않는 지점들, 이 사람이 왜 이런 말과 행동을 할까 이러면서 우리 샤넬님이 좀 이 사람한테 거리를 두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지 두 분의 인연 궁합이 아주 그냥 와, 롤러코스터를 엄청나게 타요. 자, 여기 나온 것처럼 두 분은요, 만났다 헤어졌다를 굉장히 많이 반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여러분들이 못 참고 이 사람한테 연락하거나 고백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또 여러분들한테 그럴 수도 있어요. 갑자기 막 헤어지자고 했다가, 다시 만나자고 했다가, 어쩔 땐 되게 잘해줬다가, 다시 헤어지자고 했다가, 이게 무한 반복인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두 분의 궁합은요, 너무 변동이 심해요. 너무 좀 많이 싸울 것 같고, 자꾸 붙었다 헤어졌다 할 것 같고, 정신이 없습니다. 아마 이 사람의 그런 성격적인 특징이 우리 샤넬리 입장에서 정말로 좀 수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자, 이 사람을 만나는 언제 만나요? 라는 질문에 1년 안에 만나서 2년 차에 사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금 1년 안에 만나서 바로 사귀는 느낌도 있고 어떤 분들은 1년 안에 만나서 그냥 친구처럼 편안하게 지내다가 사귀는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꾸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사람이랑 자꾸 만나게 되는 느낌이 계속적으로 들거든요. 어떤 모임, 학교, 직장처럼 이런 느낌이 계속 듭니다. 자, 여러분들을 위한 조언을 열어봤어요. 우리 샤넬님이 원하는 거 거의 다 왔다. 여러분들이 정말 달콤한 사랑을 원한다면요, 그거 곧 이루어질 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사람 만날 거라고 믿으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정말 달달한 사랑 하실 거라는 거를 믿으셔야 된대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확언하라는 조언이 딸려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좋은 인연 만나서 정말 행복한 사랑하고 싶으시면요, 확언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시던가 들으세요. 그래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정말 좋은 인연 만납니다. 나는 뭐 좋은 인연을 끌어당깁니다. 나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 사람이 끌려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을 위해서 끊임없이 좋은 확언과 기도를 하셔라. 여러분들이 믿으셔야지만 정말 좋은 인연이 들어온다라고 조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방금 여러분들이 진짜 인연을 봤지만 솔직히 진짜 인연이긴 한데 좀 많이 피곤할 것 같은 인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인연이 아니라 정말 안정적으로 행복하게 잘 만날 수 있는 인연을 원하신다면은요, 끊임없이 확언을 하세요. 끊임없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래서 정말 저는 안정적으로 사랑합니다. 좋은, 건강한 사람이 저한테 들어옵니다. 막 이런 식으로요. 매일매일 확언하고 기도하세요. 정말 말이 씨가 돼서 그렇게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거는 기도와 학원이다 말씀드리면서 저는 여기까지 리딩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해요. 안녕. 마지막 카드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여러분들의 진짜 인연에 대한 키워드는요. 킹 오브 컵과 텐 오브 완즈가 나옵니다. 이렇다는 거는 이 상대방 분이 제가 좀 느껴지는 게 회피형이 아닐까? 아니면은 본인이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연애에 시간을 못 쏟는 게 아닐까? 아니면은 이 사람 자체가 좀 마음 표현을 잘 못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두 분의 어떤 그런 인연의 키워드가 함께하지 못하는 인연의 키워드가 있는 것처럼 자꾸 느껴져요. 그래서 회평과 불안형의 만남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여러분들과 이 사람이 만나는 장소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요새 시위가 진짜 많잖아요? 시위하다가 만나나, 진짜? 윤석열 반대, 윤석열 탄핵 찬성, 이런 거 뭐 시위하다가 만나나 이런 느낌이 있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속에서 만나요. 일하다가 만날 수 있고요. 정말 시위하다가 만날 수 있고, 아니면 어떤 모임 속에서 취미 활동에 관한 모임일 수도 있겠죠. 이런 걸 하다가 만나는 느낌 굉장히 많이 듭니다. 자, 만나는 계절을 들여다봤는데요. 꽃이 펴 있어요. 그래서 꽃이 피는 계절이다. 그러면 봄 아니면 초여름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1년 안에 만난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미 만났거나 아니면 1년 안에 두 분은 만나시게 될 거예요. 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외모, 성격, 연애 성향을 봤는데요. 외모가 장난이 아닙니다. 외모가 여왕자가 이렇게 나오면요. 진짜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엄청 잘생기고 엄청 예쁘신 분들이에요. 연예인급의 외모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엄청 잘생기고 엄청 예쁜 정말 화려하게 생긴 외모다. 이성들한테 엄청나게 인기가 많을 것 같고요. 성격은 굉장히 느긋하고 여유로우면서도 좀 뭐랄까 좀 새침한 면도 있는 것 같고 좀 약간 시니컬한 면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사람의 성격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남자분의 성격과 여자분의 성격이 뒤섞여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되게 호탕하고 되게 친절하고 되게 막 사람이 좋은 것 같다가도 어쩔 때는 좀 뭔가 속을 알 수가 없고 시니컬하고 혼자 있으려고 하고 뭐 이런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이 이렇게 상반되는 느낌이 있다. 자, 이분의 연애 성향을 봤는데요. 이게 연애의 고스란히 드러나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연애 성향은 그러니까 누군가를 이제 만나게 되면은 그 상대방에 대해서 엄청나게 알아봐요. 따져봐요. 저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인지, 어떤 문제는 없는지 엄청나게 따져보다가 결국은 못 참고 다가간다거나, 뭐 연락을 한다거나 고백을 하는데, 이 사람 자체가 굉장히 눈이 높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기가 되게 잘났기 때문에 눈이 높다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외모가 굉장히 출중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성을 볼 때 외모를 굉장히 중시한다거나, 외모뿐만이 아니라 어떤 전반적인 거, 능력, 뭐, 외모, 금전 이런 거를 다 따지다 보니까 조금 연애 자체가 어려우신 느낌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 사람의 연애 성향은요. 쉽게 연애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누굴 만나도. 그러니까 설사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겨도 워낙에 까다롭게 이렇게 다 알아보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분과 썸을 탄다거나 이분과 뭔가 그런 어떤 연애적인 기류에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기쁘기도 하네요. 왜냐면은 되게 잘난 사람이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고 잘난 사람이 나한테 고백을 하니까. 그러나 이 사람 자체가
그냥 상대방을 따지다가 시간 다 보내는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두 분의 그런 진짜 인연의 그 키워드가 뭔가 두 분이 잘 사귀지 못하고 좀 이 사람이 좀 마음을 많이 숨긴다거나 뭔가 그런 느낌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가 저는 이 사람이 좀 약간 연애 자체가 쉽지 않은 사람이다. 어쩌면 해피형일 수 있고 어쩌면은 너무 눈이 높아서 연애가 되질 않아요. 저는 누구 생각나냐면은 주병진 씨가 생각이 나고 있거든요. 요새 되게 이슈잖아요. 주병진 씨가 나이가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잘생기셨고 돈도 많고 제가 봤을 때는 인성도 굉장히 괜찮으신 분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눈이 높고 까다롭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그 나이까지 혼자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고르신 이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굉장히 본인이 잘났기 때문에 너무 까다로운 거예요. 누굴 만나도 연애가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여러분들과의 인연궁합을 그래서 들여다봤는데, 그래서 진짜 이어지기까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마음을 숨기는 게 나오고, 굉장히 많이 지켜보는 게 나오고, 굉장히 좀 재는 게 나와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두 분이 만약에 어렵게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두 분은 굉장히 행복하게 연애를 하고, 심지어는 결혼까지도 갈 수 있대요. 근데 그렇게 되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이 사람이 재고 따지고 마음을 많이 숨기기 때문에 이어지기가 너무너무 어렵지만, 어찌됐든 두 분의 인연궁합은 이어진다면 두 분은 바로 결혼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잘 되긴 할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두 분이 만약에 연애를 하면 어떤 모습이요? 했을 때 우리 샤넬님 보이세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요.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나를 좋아하는 게 맞아? 저 사람 진짜 나를 좋아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게 맞아? 저 사람 뭐야? 저거 아니지 않아? 저 사람 자꾸 왜 이렇게 기분 나쁘게 굴지? 이게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 사람이 썸을 탄다거나 이 사람이 설사 여러분들한테 고백을 한다고 해도 우리 샤넬님이 자꾸 화가 나요. 자꾸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엄청나게 재고 따지는 바람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 나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좋아한다면 이렇게 나올 수 없는 것 같아라는 생각이 지속적으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샤넬님이 엄청 이 사람한테 화가 난다. 상처를 받는다. 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을 위한 조언을 열어봤는데요. 여러분들 내면의 솔직한 감정을 받아들이시래요. 여러분들 자신한테 정직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정말 열망하는 게 뭔지를 여러분들만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 어떤 의견이나 이런 거 필요 없고요. 스스로한테 계속 물어보셔야 돼요. 뭘 원하는지, 나는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내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에 대해서 타인한테 구할 게 아니라 본인한테 끊임없이 물으셔서 본인의 감정을 받아들이시래요. 가끔 보면은 본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그냥 사회에서 원하는 거를 그냥 따라가기 바빴는데 나중에 제가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이거 내가 사실 원하던 게 아니었네? 이런 거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회가 원하는 대로 그냥 목표를 잡고 제가 움직이고 있었던 건데 여러분들도 뭔가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를 할 때나 일을 하실 때 여러분들은 본인의 어떤 감정과 마음을 끊임없이 들여다보시고 본인이 정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타인한테 구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어린아이 카드가 나오는데요. 이게 나오면은 첫 번째, 여러분들이 좀 어린아이적인 면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그 상대방이 역시 내면의 어린아이적인 게 강하다는 소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둘 다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면이 어린아이의 수준이라면은 그런 비슷한 사람을 끌려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면에 상처받은 어린아이가 있다고 한다면요. 그 어린아이를 성숙한 어른으로 키우세요. 저도 예전에 내면에 상처받은 어린아이가 있었고 그거를 제가 알게 된 후로 그 내면 어린아이를 끊임없이 제가 사랑해주고 끊임없이 이렇게 좋은 얘기 해주면서 어른으로 성장시킬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어린아이라는 조언이 나온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진짜 내면에 어린아이가 있어서일 수도 있고, 또한 이 카드의 원래 조언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어린아이와 뭔가 관련이 있다라는 걸 암시해준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어린아이와 관계돼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뭐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는 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해서 이렇게 나온 조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마도 내면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게 더 강할 것이다. 왜냐면 두 분의 어떤 인연궁합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이 상대방도 좀 내면에 어린아이가 강하게 들어가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여튼 여러분들이 제 어떤 조언을 잘 받아들이셔서 일과 사랑을 잘 풀어내시길 빌면서 저는 리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해요. 안녕.